그 다음에요. 마지막 장이니까 제가 이거 다 팩트체크 하느라고 이 세 장을 다 준비했어요.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의 언어는 굽신된다. 그 외교는 중화 질서의 자진 정속이다. 다시 한번요. 문 대통령의 그 언어는 굽신된다. 그 외교는 중화 질서의 자진 정속이다. 하! 중화 질서의 자진 정속? 문 대통령의 언어는 굽신된다? 정작 중국은요. 여러분 제 동영상을 쭉 보신 분들 아십니다. 제가 중국에 어떤 사람들하고 쭉 이렇게 교류를 해왔고 10몇 년 동안 하고 있다는 것, 또 중국에 대해서 제가 말했던 것이 한 번도 틀린 적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마스크 100만 장, 마스크도 중국에 다시 지원하려고 한다. 요청을 해가지고 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100만 장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제 입장에서 정작 중국은요,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 어떤 불만인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돼가지고, 한국의 보수당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친미 성향이 강하니까요. 민주당 정부면은 그렇게까지 친미는 아니고, 균형 잡힌 외교는 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됐는데, 지금 중국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도 너무 친미적이야. 너무 미국만 바라보고, 우리는 중국은 바라보지 않아. 그래서 참 속상해. 그래서 부글부글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부글부글 저렇게 부글거리고 씩씩거리다가 제가 그러는 거죠. 너네 계속 우리 민전 정부 힘들게 하면은 작심을 하고 우리가 미국 무기를 더 많이 사들이면 너네 어떻게 할 거야? 너네 하기 나름이야. 그러면 씩씩거리다가 그렇게 못하고 씩씩거리다 그렇게 못하고 하거든요. 정작 중국은요. 이 대기자님은 문 대통령의 언어는 굽신되고 그 외교는 중화 질서의 자진 종속이라고 하는데 중국은요, 한국이 안 잡히니까, 손에 안 잡히니까 우라통 터져하면서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랑살랑 하면서 뭐 하나 주면서 눈치 보고, 뭐 하나 주면서 반응 보고, 그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중화 질서 우리서 자진 종속하고 고개 숙이 들어온다면 얘네들이 왜 우리에 대해서 저렇게 노심초사 하겠습니까? 그거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쓴다는 자체가. 응? 중국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땅덩어리도 세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이 크고 이 많은 나라를요, 우주 저 멀리에 있는 우리 인간의 우주 과학 기술이 아직도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럴 거더라, 저럴 거더라, 카더라 라는 식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유력 언론의 대기자라는 양반이. 응?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네? 와. 그 다음에요, 계속 얘기한다면요, 중국에서 한국인 입국자의 거친 격리가 시작됐다. 중국에서 한국인 입국자의 거친 격리가 시작됐다. 하! 팩트체크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 동영상을 쭉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견강부회고 눈 가리고 아웅입니까? 얼마나 국민을 우민화하고 있는 것입니까? 좀 더 제대로 적확하게 파악하고 쓰십시오, 대기자님. 네? 중국이 한국인한테만 그랬습니까? 한국인 입국자의 거친 격리가 시작됐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은요. 한국과 일본에서 오는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그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을 중국인도 포함해서요. 일률적으로 격리 조치한 것이죠. 한국인만 거친 격리 조치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한국과 일본 위험원이라고 생각되는 한국과 일본에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등한 일률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매스컴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하니까 우리 외교부도 민망한 모습을 연출했지 않습니까?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한국인만 너무 거칠게 하는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싱하이민 대사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인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서 오는 모든 항공기에 탄 모든 사람들, 우리 중국인들에도 똑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외교부 조치했던 그분도요, 그걸 몰라갖고 그랬냐고 민망해하면서 주변에 있는 외교부 관리들 쳐다보고 그 관리들도 모르니까 고개 숙이고 그러니까 체면 구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식으로 글을 씁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이거? 알면서도 그런 일이
우리 외교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인데, 우리 대한민국 얼굴, 싱하이밍 대사 돌아가면서 얼마나 뭐라고 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말 형편없구만. 응? 조금만 알아보면 조사하면은 알 수 있는 것인데, 응? 그런데도 그런 면구스러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은요, 무지해서 그렇다면은 얼마나 불성실한 겁니까? 응? 알면서 그랬다는 것은 정말 나쁜 존재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들. 게다가 한국 교민의 아파트에 강목 빗장이 질러졌다. 한국 교민의 아파트에 강목 빗장이 질러졌다. 안 좋은 것만 계속 의도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이걸 갖다가 그때 이제 중국 사람들, 제가 중국에도 많은 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에도 지인들이 있고요. 이 얘기를 해줬어요. 중국 당국자들도 그렇고, 제가 아는 중국 학자들도 그렇고, 중국의 뭐 기업인들도 그렇고요. 한국 교민의 아파트에 강목 빗자는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했더니, 뭐야, 그런 일이 있었어? 정말이야? 저한테 물어보죠. 중국 언론에서는 일단 그런 걸 보도 안 하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그 자극적인 것만, 부정적인 것만 찾아갖고, 와, 우리나라는 대대적으로 보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게 보도 대대적으로 한다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정말 무슨, 무슨 억학감정이 있어갖고 서로 싸워가지고 뭐 사이가 안 좋으면 몰라도 그래도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일반적인 중국인들의 반응이었거든요. 응?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요, 예를 들면은 전광훈과 같은 저런 인간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도 아직도 집회를 한대네, 어쩐대네, 그 다음에 일베 같은 황당한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중국 언론이 일반적인 우리 상식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광훈 일파 아니면은 아베, 일베, 아베네요. 일베 같은 그런 인간들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해갖고 걔네들은 중국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의 민심은 이것이다. 한국인들의 민심은 이렇게 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그 언론을 보고 한국인들 이렇게 생각 안 되겠습니까? 중국 언론은 그렇게 보도 안 해요. 이런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또 이렇다라는 식으로 보도해요. 근데 우리 언론은 언론에는요, 우리 언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 자유 미국과 일본보다 뛰어나지 않습니까? 아시아 1위 언론 자유를 향유하고 있죠. 하지만 언론에 대한 책임도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대한 책임도는 제가 몇인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발표가 되고 있죠. 어떤 얘기를 하고 글을 쓰기 전에 언론사라면은 충분히 자기들이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면요, 그 전에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에 대한 파급력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의 권한만. 그러니까 우리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언론의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갖고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가공을 하고 왜곡해갖고 뒤틀어갖고 보여주는 것. 우리는 그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 왼쪽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중국인데 그 사람들은 아니야. 저게 중국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중국이라고 이렇게 보도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언론의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 인간들이 보내주는 가공되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것,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폄하하고 안 좋은 생각만 더 가지는 거 아닙니까? 안 좋은 것만, 부정적인 것만 계속 보여주니까요. 이런 한국인 교민 아파트에 강목 빗장을 이런 극단적인 사람 중국에도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알면 중국인들도 놀랍니다. 같은 중국인으로서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격리조치 취소했을 때 우리에 대해서도 정말 잘해준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건 하나도 보도 안 합니까? 대기자님, 중국에서 각듯이 잘해주고 정말 고생 많다고 하면서 맛있는 음식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이럴 때는 영양 보충이 중요하니까 이런 것도 드세요라고 해주는 그런 건 왜 보도 안 합니까? 왜 자신이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않고 왜 요 극단적인 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대기자님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대기자님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잘 지내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기는 향유할 거 다 향유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합니까? 언론사라면은, 언론인이라면, 대기자라면은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밑에 기자들이 이렇게 쓴다면은, 야, 임마, 너 똑바로 체크하고 와, 똑바로 써,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휴, 내가 이제 쓰러질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남았으니까요. 조금만 더 하고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요. 문 대통령은 끈질기다. 한중 공동 운명체 깃발은 펄럭인다. 그 내면의 진실은 무엇일까?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일까? 북한 핵 문제의 중국의 역할론 때문일까? 그것만으로 문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집착은 해부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문 대통령은 끈질기다. 한중 공동 운명체 깃발은 펄럭인다. 그 내면의 진실은 무엇일까?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 문제일까? 북한 핵 문제의 중국의 역할론 때문일까? 그것만으로는 문 대통령의 중국 집착은 해부되지 않는다. 아이고, 우리와 같은 장사, 미사, 장돌뱅이들은 모를 수 있죠. 대통령님의 입장을. 하지만 적어도 중앙일보라는 거대한 언론사의 그냥 기자도 아닌 대기자라는 고명하신 분께서는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오피니언 리더라는 얘기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랑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무지한 것 같아서요. 이 바보 같은 제가 졸견을 한 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중국에 대한 집착은 해부되지 않는다고, 모르는 걸 당당하게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대통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요,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 겁니다. 고명한 대기자님.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장사미사는요, 생각하지 못하고 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을 대통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외교를 하고 내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안에서 대기자님도 등 따쓰고 배부르게, 그리고 이 황당한 말도 안 되는 글을 써대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누구 하나 대기자님의 권위에 눌려갖고 얘기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이 대통령님의 권위에 찬 그런 행동을 하시고 결정을 하신 덕에 이 겨울, 추운 겨울날 등 따뜻하게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이 황당한 글로 써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폄하하고 우리 정부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대기자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또라이입니까? 제가 친중이기 때문에, 제가 중국 정부 대변인 같기 때문에, 혹은 친일파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판단은 우리 국민이 할 겁니다. 장사미사에 불과한 우리 국민들이지만 고명하신 대기자님에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만 판단력만큼은 뒤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거대한 그림의 윤곽이 드러난다. 그것은 한반도 질서의 전면 개조일 것이다. 시진핑이 중국몽은 대안이다. 문 대통령은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 실현은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독점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거대한 그림의 윤곽이 드러난다. 그것은 한반도 질서의 전면 개조일 것이다. 시진핑의 중국몽은 대안이다. 문 대통령은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 실현은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독점이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저는 이 대기자님이 피해의식이 너무 극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의식. 완전히 20세기 이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다시 한번 자인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역지사지 해보시죠. 중국몽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맹세 어떻습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도 우리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노력하도록 하는 것처럼 중국도 중국몽이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중국 인민을 단결시키고 애국심 고취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되고 왜 중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렇다면 제가 대 기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되고 중국은 안 돼. 자, 그렇다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Great America Again. Great America Again 해가지고 미국인들을 그쪽으로 단결시켜서 다시 끌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의 아베 총리는 어떻습니까? 니뽕 카이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니뽕 하면은 일본이라는 뜻입니다. 니뽕, 일본 카이조, 일본 개조. 내가 집권해갖고 일본이 쇠락하는 것을 막아갖고 일본을 훨씬 더 멋있게 개조해 나가겠다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중국은 중국몽이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면 안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옆나라니까 그래, 뭐 너네들도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 말이라도 잘 안 되면 좋겠어. 야, 니네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옆나라가 잘 살고 우리랑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말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그 말을 못하게 합니까? 저는요. 아이고, 중국몽, 그 다음에 중국몽의 시련은 한반도 영향력 독점?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자, 삼류소설, 삼류무협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중앙일보라는 유력 언론의 대기자이면서 삼류소설, 삼류무협지를 많이 읽었나? 그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중국이 정말 중국 시진핑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성장한다면요. 뭐 한반도를 영향력을 좀 강화시키려는 그 욕심을 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믿습니까? 미국을 어떻게 믿고 러시아, 일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 늘 얘기했지만 우리는 부단한 자강불식을 통한 자주국방, 부단한 자강불식을 통한 자주국방,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길이라는 걸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란 나라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미국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과도한 갑질을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북한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다져나가면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중국이 잘 된다 하더라도요, 과거의 상황과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이 부상을 잘 해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우리를 다시 보수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침략하고 하려는 것, 과거에 불과하다는 것,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있어요. 한 나라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지표 가운데 글로벌 파이어파워라는 것이 있는데요. 세계 군사력의 매년 랭킹을 매기는 것입니다. 근데 2020년 군사력 순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몇인지 아십니까? 1위, 미국 2위, 중국 3번, 3위, 러시아 4위, 인도 5위, 일본 6위, 대한민국. 그 다음에 7위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윤희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데요. 중국은 2위입니다. 군사력. 2020년에. 우리 대한민국은 6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2위하고 6위가 싸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만약에 싸운다면요. 패배할 우려가 더 높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과연 그럴까요? 싸울 수 있을까요? 2위하고 6위가 싸운다면은 공멸 아닙니까? 공멸? 바로 옆에 있는 국가들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핵무기 없지만 우리도 최첨단 무기, 중국의 주요 대도시까지 다 날아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까지도. 지금 이 최첨단 무기 때문에 공포의 균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중국의 영향력, 중국에 의해서 뭐 침략당한다는 그런 바보 같은 옛날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우리 21세기,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은 21세기를 살아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20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 중에 리더라는 사람이 아직도 과거에 함몰되어 있으니 앞서 나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리드하기는커녕 좌표를 설정해서 독려하기는커녕 발목 잡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발목 잡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네? 참 그런 분을 참 대기자라고 이렇게 해주면서 하는 그 신문사도 좀 그렇고요. 또 이제 한 3개 남았습니다. 중국 남북한의 삼각구도 구축이다. 한미동맹은 엉클어졌다. 한미일협력은 이미 깨졌다. 문 대통령은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 실현은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독점이다. 중국 남북한의 삼각구도 구축이다. 한미동맹은 헝클어졌다. 한미일협력은 이미 깨졌다.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도요. 자, 남북쪽 삼각구도 구축이 중국몽의 하나일까요? 중국몽이 중국과 북한을 하나로 엮는 것, 그것이 중국몽일까요? 중국몽이 그거 없어요. 중국은 그런 겨를도 없고요. 중국몽은요, 자기들이 그냥 등 따잡고 배부르게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인데 쉽지 않거든요. 인구가 너무 많고 땅덩어리가 너무 많고 국제사회에서도 견제하는 세력들이 미국, 일본서부터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렇게 자기들 일만으로도 힘든데 옆에 있는 남북한까지 아울러 갖고 하나로 가게 된다라는 건 언감생신 그런 꿈 꾸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한다는 건 개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꿈. 네? 너무 허망한 거. 중국은 생각지도 않는데 저렇게 생각할 거라고 과도한 불안감을 주입시키는 그런 형식인 것이죠. 만약에 또 중국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자기들이 잘 부상해갖고 남북한을 하나로 엮어갖고 자기들 세력 속에 넣으려고 한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 합니까? 네? 우리 국력을 그만큼 모르고 스스로 약소국으로 취급하는 이 어쩔 수 없는 이 안타까움, 너무 속상한 것이죠. 한미일 협력은 이미 깨졌다고 한탄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모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한미일 협력이 이미 깨졌다고 한탄하고 있는데요. 매우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미일 협력이 깨졌다. 왜 깨졌어요? 이 대기자의 논조에 의한다면 우리 때문에 깨진 것이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 더 가깝게 된다라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하고 더 가깝게 지내고 미국 뜻을 거역해갖고 깨졌다라는 것인가? 미국 뜻을 잘 안 따라서 깨졌다라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입니까? 우리가 미국의 뭐 51번째 주라도 됩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항상 국익이 같습니까? 북한을 생각하는 미국, 우리한테는 한 민족 통일을 해야 될 반쪽이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해 그만큼 과연 애정이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응? 우리와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은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이 아닌데 어떻게 항상 미국 뜻에 따라가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한미일 삼각동맹 국제정치학에서요, 동맹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려면요, 공동의 적이 필요해요. 반드시 국제정치학의 기본 이론이거든요. 동맹이라는 것이 구축되려면은 공동의 적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적개념도 없는 21세기인데 어쨌든 그렇다 친다면요. 자, 그렇다면 한미일 삼각동맹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라면은 공동의 적이 필요한데 공동의 적이 과연 누굴까요? 글쎄요. 아직도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 것도 맞죠. 우리가 통일을 함께 해야 될 우리의 반쪽짜리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최대 위협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북한은 우리한테 그래요. 자, 그러면은 미국에 있어서 북한이 과연 얼마나 큰 위협일까요? 미국은 태평양 건너 저 멀리 있는데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 미국을 상대로 북한이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중국 우리의 적국입니까? 파트너지 않습니까?
경쟁 상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정면적은 적은 서로가 못 되죠.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경계를 하면서도 더 가까워지면서 협력해야 되는 적은 아닌 그런 복합적인 다각적인 관계 속에 있는 나라가 관계가 한중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최대의 적은 지금 중국입니다. 일본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 중국입니다. 일본은 중국에 침략했고 역사를 부정하고 남경 대학살도 했고 731 화학부대도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그거 사과하지 않고 하니까 중국이 부상하면은 일본을 반드시 응징할 거거든요. 일본은 무서워서 중국을 최대의 적으로 합니다. 자, 정리한다면요.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최대의 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강화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까지 그 미국과 일본이 강화되는 군사협력체제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도 중국을 적으로 돌린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국익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미일과 함께 할 때는 한미일과 함께 하면서도 이 두 나라만을 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안 될 부분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맞는 겁니다. 미국의 뜻대로 항상 일치해서 같이 가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 맞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 항상 일치되다시피 가는 것은 역시 20세기 냉전시대인 겁니다. 냉전시대 때는 이데올로기를 중시로 한미일 삼각동맹과 북중로 삼각동맹이 서로 싸웠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미일이 똘똘 뭉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고 우리 잘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잘 부상했지 않습니까? 21세기 이제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달라진 새 그릇에 맞게끔 새 물을 넣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태까지 보수 정권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렇게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왜 미국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한미일 삼각협력은 흐트러졌다? 이 사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아까는 중국의 스파이, 중국의 엑스맨 같더니만 지금은 미국의 엑스맨, 미국의 스파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위상, 우리의 국력, 우리의 몸값이 그만큼 많이 커졌다는 걸 이 사람 스스로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얘기를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으면서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쪽으로만 해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우리의 국익하고 좀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멀리 두게 됐다는 것. 그렇게 되면요. 전통적으로 동북아는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과 20세기는요. 북중로 북방 삼각동맹이 대립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19 대응이라든가 미세먼지 대응이라든가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경제협력에 대해서 대처할 때는 얘네들은 중국이 잘 되면 안 되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쪽하고도 대처해야지만 코로나19 문제라든가 미세먼지 문제는 미국하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북중로 삼국 국경 간의 경제협력 개발 같은 것 우리도 들어가야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건 우리가 이쪽으로 더 가야 되는 것이죠. 사안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갈기자 외교를 할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비정치적이고 비안보 외교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뭐라고 하는 걸 그렇지 않아 하면서 북중로 쪽으로 더 가깝게 협력하게 된다면요. 구도가 달라지죠. 미국 대 일본 그리고 남북 중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영원한 2인자 속성, 강자. 일본의 정의는 힘이지 않습니까? 강한 자, 이긴 자가 정의로운 자지 않습니까? 강한 자. 일본도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한국까지 이렇게 되면 이쪽이 판이 더 힘이 세지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조금씩 벗어나오면서 이쪽으로 좀 더 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북중로, 남북중로 플러스 일본 대 미국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운신의 폭을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동북아는요. 냉전처럼 북중로 한미일 북중로 냉전의 구도가 다시 재현이 되는지 아니면 다각적인 구도가 되는지 우리의 국력, 우리의 위상, 우리의 몸값이 그렇게 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아니면 샌드위치 같은 약소국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한미일
협력이 깨졌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미국이 우리가 미국이 아닌데 왜 미국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 칼럼 보는 사람들은 이런 해석 같은 거, 이런 분석 같은 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한 소수의 장사미사에 불과하고 이런 신문, 이런 대기자는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누가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참,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좀 더 갑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중국 패권 구도로의 편입은 치명타다. 그것은 역사의 패배주의다. 악몽으로 가는 통로다. 다시 한번요. 중국 패권 구도로의 편입은 치명타다. 그것은 역사의 패배주의다. 악몽으로 가는 통로다. 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는요. 참 나쁜 양반일세. 참 나쁜 존재일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스스로 중견강국 대한민국 우리가 20세기 6.25 직후 얼마나 많이 힘들게 노력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갖고 중견강국으로 만들어 왔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우리 먹고 살 것이 없어갖고 우리의 부모님들, 할머님들, 할아버지님들, 아버님들은 독일까지 가서 하루에 18시간씩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광부 생활을 해갖고 송금을 해갖고 우리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어머님들, 할머님들 독일에 간호사라고 갔지만 말도 안 통하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시체 닦기, 그 가녀린 몸으로 시체 닦기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 국가 발전에서 이렇게 노력해갖고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중견 강국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 왔는데 대기자라는 인간이, 오피니언 리더라는 인간이 우리를 아직도 약소국 취급하고 우리 스스로를 얕잡아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 패권 구도로 편입한대? 누가 편입한답니까? 응? 우리가 무슨 중국 패권 구도로 들어간답니까? 첫 번째, 중국이 패권 대국이 될 거라는 것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너무도 많은 국제 문제, 국내 문제, 국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된다는 것 제가 아마 자연사 할 때까지는요. 쉽지 않을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무슨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앞으로 계속 나가기 쉽지 않게 될 겁니다. 2019년만 해도 보십시오. 새로운 문제 계속 불거졌지 않습니까? 미중 패권 문제 생겼죠. 미중 무역전쟁. 그 다음에 홍콩 사태 생겼죠. 대만, 차잉원 총통 다시 재선됐죠. 중국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도 난제는 계속 쌓이는데 새로운 문제는 계속해서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제가 여러 가지를 바라볼 때 자연사 할 때까지요. 중국이 패권 대국 되기 쉽지 않아요. 패권 대국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패권 부도로의 편입은 치명타다? 무슨 황당한 말도 안 되는 개꿈을 꾸고 있습니까? 예? 설사 중국이 열심히 잘 해가지고요. 뭐 패권 대국이 된다 하더라도요. 아니 우리가 가만히 순순히 그 중국의 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군사력 없습니까? 우리는 외교력 없습니까? 이 대기자님 같은 이런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깨어있는 더 다각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깊이 있게 바라보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예? 아니 우리가 정말 바보가 아닌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약소국 취급하지 않고 샌드위치 취급하지 않고 소한민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더 이상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력을 위상을 적확하게 파악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무슨 황당한 뚱딴지 같은 중국 패권 부도로의 편입은 치명타다 생각지도 않는데 뭐 악몽으로 하는 통로다 있기도 쉽지 않은 걸 갖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들 같은 깨어있는 깨시민이 많으니까 또 점점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와 같은 언론의 이 대기자라는 이 고명하신 오피니언 리더가 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걸 갖다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갖다가 널리 여러분 퍼뜨려야 됩니다. 이 동영상 여러분들 널리 퍼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깨시민들이 더 많은 분들이 자각을 해가지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이 되지 않으면요, 이런 좀비와 같은 20세기 냉전 사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들의 살인사회 권리에서 이렇게 견강부회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더 이상 우리 국가를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중국 운명과의 동행은 거부로 표출된다. 다수 국민은 붕괴한다. 중국 운명과의 동행은 거부로 표출된다. 다수 국민은 붕괴한다. 자, 냉철하게요. 호불호를 떠나서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국과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일단은 옆나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사 살아가면서 정말 이웃이 끔찍히 싫으면요, 이사 가면 되지만 우리 한반도 이사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싫다고 중국 대륙이라든가 일본 열도 어디로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면요, 실컷 좋건 운명이고 동행으로 받아들이고 그들 나라하고 치고받고 맨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이좋게 지내면서 윈윈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요? 피하려고 해봤자 피해질 수 없다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면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인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노력하고 장점, 단점, 부족한 점 골고루 다 알아갖고 그걸 갖다 잘 활용해 나가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실컷 좋건 우리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중국과 일본과의 동행은 필수입니다. 싫다고 해갖고 계속해서 척지고 경계하고 으르렁거리고 그래서 군사력만 계속 키우고 없는 예산에 국방비를 더 많이 키운다면요, 미국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호구돼갖고 비싼 몇 배를 부르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사줘야 되고 미국에 또 더욱더 종속돼야 되고 그것이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 자주국방, 우리 자주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수 국민은 붕괴한다고요? 대기자님과 같은 정말 잘 모르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렇게 견강부회하는 그런 존재들로 인해서 알면서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고 은근슬쩍 이렇게 우민화시키려는 이런 불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을 오도하니까 이런 신문만, 이런 글만 보는 국민들은 안타깝게도 희생되는 거 아닙니까? 희생됨으로써 이 글이 맞다고 하고 그대로 중국에 대해서 씩씩거리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 붕괴는 대기자님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대기자님이 뭘로 그렇다면요, 글 쓸 자격이 없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더 준비를 하고 더 알아보고 더 고민을 하고 더 노력한 다음에 제대로 쓸 준비를 한 다음에 하시고요. 만약에 대기자님이 이걸 알면서도 당신의 살인사욕을 위해서 아니면 당신들이 숙주처럼 생각하는 당신들의 어떤 그 더 위에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다면요, 그래도 펜을 놓으십시오. 대한민국이 굳건해야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지 당신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대접을 받고 당신도 대한민국의 노력을 통해서 편안하게 등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대 기자님이 하는 행동은요, 무지해서건 유지해서건 알아서건 대한민국의 국익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건 자기로 그러건 아니면은 부자기로 그러건 대한민국의 국익을 너무 위험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펜을 놓으십시오. 20세기 아무리 이 칼럼을 보면요, 20세기에는 명철하게 글을 잘 쓰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너무 20세기 이 분열적인 냉전적인 과거적인 사가 아직도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한 편의 칼럼만으로도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전 진짜 한민족과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라면요, 펜을 넣으십시오. 펜을 계속 잡고 싶다면 더 많이 노력하십시오.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요,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자식이, 당신의 손자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국적을 가지고 애국가를 부르며 한글을 쓰고, 내가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이건 아닙니다, 대 기자님. 여러분, 제 글은, 제 분석은 두서없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